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산소 운동이지요. 정말 그럴까요? 체대 나오고 운동에 대해 공부 좀 했다고 하면 주변 지인들이나 새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운동에 대한 질문을 가끔 합니다. 요즘 집에서 팔굽혀펴기 하기 시작했는데 근육 키우려면 몇 개씩 몇 세트 하면 돼? 살 빼려면 유산소 운동 하는 거 맞지? 그럼 몇 킬로 속도로 몇 분 정도 뛰어야 돼? 보통 이런 식이죠. 전자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그 지인이 50개씩 3세트 하고 있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면 가방에 무거운 거 넣고 중량을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냐고 물어보지요. 개수를 늘리거나 세트 수를 늘려서 더 많이 하면 근육도 느는 거 아니냐고. 후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운동을 열심히 했던 애라 기초 체력이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몇 분을 뛰어야 하는지보다 달리는 동안 숨이 얼마나 찬지가 더 중요하다. 옆 사람이 무언가 질문을 하면 대답은 가능한 정도로 호흡이 가쁜 상태는 유지해라 라고 말하면 또 왜 그래야 되냐고 물어보지요. 그냥 최대한 오래 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운동에서 무산소, 유산소를 나누는 기준은 ATP라 불리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산소의 필요 유무입니다. 탄수화물로 설명하자면 많은 분들이 무산소 운동은 탄수화물을,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유산소 운동도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의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 포도당 한 개 분자를 이용할 때 무산소 시스템으로는 2개의 ATP를, 유산소 시스템으로는 최대 38개의 ATP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유산소 시스템이 무산소에 비해 19배나 많은 ATP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배운 지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학 시절 기억으로는 약 130여 개 정도의 ATP를 생성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보면 무산소 시스템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왜 굳이 우리 몸은 이런 비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단순히 걷고 숨쉬고 체온을 조절하는 등의 생명 유지 활동에선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지만 순간적인 근력이나 달리기와 같은 강도 높은 신체 활동에선 이런 움직임을 유지하기엔 유산소 시스템으론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는 한번 주유를 하고 이후 연료가 부족해지면 다시 기름을 넣지만 우리 몸은 애초에 체내에 비축된 ATP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도 해야 하죠. 이때 유산소 시스템만으로 소비와 생산의 균형이 맞거나 생산이 오히려 더 많다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유산소 시스템으로 ATP를 생산하는 과정이 더럽게 복잡하고 그로 인해 ATP를 생성하는 시간이 느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하면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 복잡하고 느린 유산소 시스템으론 증가하는 소비를 따라잡을 수 없으니 효율은 안 좋지만 비교적 더 빠르고 간단하게 ATP를 만들 수 있는 무산소 시스템으로 부족한 공급을 땜빵 치는 겁니다. 이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나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젖산 역치점 이하의 강도는 유산소 운동, 그 이상의 강도는 무산소 운동이라 합니다. 젖산 역치에 관한 설명은 3분 운동 과학 채널에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권장하는 나에게 맞는 달리기 강도 설정하기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책마다 조금씩 다르고 운동 종목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동일한 강도로 움직임을 2분 이상 유지 가능하면 유산소 운동, 2분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면 무산소 운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운동의 강도가 낮을 때는 유산소 시스템으로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지만 점점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자란 에너지 공급을 점점 무산소 시스템으로 채우고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더 이상 현재 소비량을 충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움직임을 유지하지 못하고 휴식을 해야 합니다. 즉 운동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산소 시스템으로 ATP를 생산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며 이 비율이 어느 쪽이 높은가에 따라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구분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도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운동과 낮은 운동이 있을 수 있고 무산소 운동이라도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운동과 낮은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달리기든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런데 100m 전력 질주 수준의 속도를 2분간 유지 가능하신가요? 이건 무산소 운동이죠.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웨이트 경력자가 500g 핑크 덤벨로 2분간 덤벨컬을 못할까요? 이건 유산소 운동이고요.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운동의 종목으로 구분하지 마세요. 운동의 강도로 구분하세요. 동일한 운동도 실시자의 체력 수준에 따라 무산소, 유산소가 달라집니다. 맨몸 스쿼트를 10개 이상 하기 힘드신 분들에겐 맨몸 스쿼트도 무산소 운동이고 100kg 중량 스쿼트를 수축 1초, 이완 2초 박자로 40개 넘게 가능하시면 그분에겐 100kg 중량 스쿼트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달리기, 무산소 운동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대명사처럼 된 것은 해당 운동 종목이 유무산소 운동에 각각 적용하기 더 편리하고 잘 맞기 때문입니다. 완전 운동을 처음 하는 초보자가 아닌 운동에 대해 신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하체 근육량을 늘리고 싶으신가요? 키우고자 하는 부위의 근육 성장의 역치점이 최대 근력의 65에서 70% 이상의 강도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빠른 달리기나 사이클 같은 운동으로도 가능하지만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와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이 위 운동들보다 적용하기 편리합니다. 칼로리 소모를 극대화시켜 체지방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는 강도, 젖산 역치
직전의 운동 강도로 가능한 오래 움직이시면 됩니다. 중량 스쿼트, 데드리프트처럼 전신의 근육, 그 중에서도 인체 근육량의 70%를 차지하는 하체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운동도 가능하지만 심박수 측정과 유지를 하는데 달리기 같은 운동이 적용하기 쉽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제 더 이상 적어도 근육량을 늘리는 목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오류를 범하시진 않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자신의 운동 목적에 맞는 운동 종목과 강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